행복이란 게 뭘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면 그 아래 숨어 있던 젊은 날의 내가 보여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3시. 이순자 씨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낸 사람. 딸 혜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하얀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양원 입소 동의서. 이건 청첩장 속 딸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그 뒤에 서류에 못 박혔습니다. 실버케어 하우스의 입소 동의서. 딸의 깔끔한 글씨로 이미 대부분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식 초대장이 아니라 이별 통보였어.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청첩장을 다시 펼쳐보니 날짜는 2달 후. 요양원 입소일은 1달 후. 35년 전 작은 미용실. 젊은 이순자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위를 들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머리는 혜진이 대학 가면 다시 기를게 해. 엄마, 왜 머리 잘라? 일하기 편하려고. 우리 혜진이 공부 열심히 해야 엄마가 보람있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 사이로 혜진의 학원비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파마약 냄새가 진동하는 미용실에서 이순자는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어 소음 속에서도 딸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이순자 씨. 처음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나. 슬픔이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이제는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청첩장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로.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준비한 엄마의 노후란 말이니? 창밖의 햇살이 구름에 가려지듯 이순자 씨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인지. 7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바람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양원 안내서를 손에 쥔 채 이순자 씨는 딸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번, 2번, 3번째 누르고 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혜진이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시선이 어머니 손의 서류로 향했습니다. 아, 그거 받으셨구나.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혜진 씨가 항상 말씀 많이 들려줬어요. 그의 악수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서둘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보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하자. 엄마, 그게 엄마를 위한 결정이에요. 날 위한 거라면 왜 내게 묻지 않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요양원에는 친구들도 있고 24시간 돌봐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니? 72년을 살아왔는데 내 삶을 내가 결정해도 되는 거니? 혜진 씨가 효녀네요. 사위가 될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부모님 요양원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미리 준비해드리다니. 그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가벼웠습니다. 이순자 씨는 더 이상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딸의 집을 나온 건 들어간 지 30분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녀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이순자 씨는 젖은 옷 그대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비는 내 마음을 대신해 울어줬다. 버스 안 형광등 아래 요양원 안내서가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버케어 하우스, 당신의 황혼을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황혼은 내가 책임질 텐데. 왜 모두가 나 대신 결정하려 하는 걸까?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가라앉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심. 아직은 뚜렷하지 않지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버스처럼 이순자 씨의 마음도 어딘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남이 정해준 길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이순자 씨는 내표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속 요양원 동의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릉행표 한 장 주세요. 편도요, 왕복이요? 편도로요. 왕복이 아닌 편도. 그 선택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이 나타났습니다. 40년 전 정희와 함께 일하던 그 작은 미용실이 떠올랐습니다. 2명의 젊은 여자가 새벽부터 밤까지 가위를 놓지 않았던 시절. 순자야, 우리 나중에 늙으면 바닷가에서 살자. 파도 소리 들으며 차 마시고. 정희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릉 바닷가 작은 카페. 정희는 거기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포옹 속에 담겼습니다. 혜진이가 그런 일을. 정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며. 순자야, 이젠 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나는 알아. 이제는 내 시간이야. 정희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단단했던 얼음이 녹듯이. 며칠 후 이순자 씨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한 돈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모았던 돈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돈이 되었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요양원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짐을 내려놓듯이. 그날 나는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내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언제까지 살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혜진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설지만 자유로운 냄새였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냄새구나.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과 금빛이 섞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뭘까? 오프닝에서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답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행복은 내가 나로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 호텔 웨딩홀. 이순자 씨는 식장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하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사서 혼자 든 꽃다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 혜진이 입장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가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순자 씨는 조용히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 신랑 신부의 맞절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엄마, 왔어? 혜진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놀란 듯 했지만 곧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양원은 준비됐죠.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웨딩홀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이순자 씨는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혜진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요양원은 내가 갈 차례다. 사랑이 없는 집이 요양원이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가 식장에 남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그날 나는 엄마라는 이름을 벗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이순자로 살기로 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춤을 추듯 떨어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꽃비 속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마 혜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릉 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다녀오시나 봐요. 누구 결혼식이었어요? 이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 이순자의 진짜 인생이. 강릉 바닷가. 파도 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이순자 씨는 작은 집 창가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아침 커피. 쓰지만 향긋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딸의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때? 이젠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아. 처음으로 그래. 정희가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혜진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곳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 용서란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을 뿐.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나에게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 누군가를 위한 편지가 아닌 나를 위한 편지.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만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가위질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가위는 여전히 손에 익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자녀분이 있으세요? 이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요. 손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다는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이제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청첩장은 누가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직접 써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손으로. 그래야 진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이순자 씨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파도 소리로 깨어날 것입니다. 내일도 혼자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까. 달빛이 바다 위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은빛 길이 수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길처럼. 이순자 씨는 그 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짜인 미소. 72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나를 위한 미소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청첩장을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